국민 여러분께 다가오는 6월 2일 진짜 험한 것이 옵니다. 이 영화 장르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오컬트 장르를 베이스로 한 정치 스릴러? 그런데 자꾸 누군가 생각나는 게 다큐 같기도 하고, 영화 신명 예고편 나노 분석 리뷰 주민 시작합니다. 나를 잡으셨어.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주민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후원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론칭 예고편입니다. 을씨년스러운 신당에서 혼자 주술을 외우는 한 여자. 2024년 12월 3일은 얼마 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날이었죠. 누군가의 수첩에 적힌 판사 목록, 그리고 소름 끼치는 명령어, 사살. 신당 컷과 교차 편집되는 긴박했던 상황들. 좁은 골목에 뒤엉킨 사람들과 경찰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구해주려 하지만 손을 놓치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람들. 이태원 참사를 모티브로 만든 설정 같네요.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들 그놈이 주술에 빠져가지고 지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신당에서 주문을 외우는 여자는 대한민국의 영부인 윤지희였습니다. 끔찍한 참사 뒤에 붙은 대사가 진짜 소름인데,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세히 보면 입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위해 다른 대사를 후시로 입힌 것 같네요. 이 일을 취재하는 탐사보도팀의 정현수 PD,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가 본인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윤명자라는 본명을 사용하던 고등학생 시절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는 윤지희. 아마 본인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분신사바 같은 걸 하며 신기를 감출 수 없었던 그녀. 하지만 본인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속에 본인 모습이 되기 위해 얼굴을 뜯어고치죠. 그리고 한 남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합니다. 본인의 모든 신기를 담아 손에 왕자를 써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영부인이 된 그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본다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와, 이 말투는 진짜 개 쌉소름인데.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본다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백윤목이라는 이름을 붙인 주술 인형에 바늘을 꽂는 윤지희. 이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녀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겠죠. 가면을 쓰고 굿을 벌이는 한 여자와 교차 편집되는 사건들. 김충석은 정치적 음모의 설계자라고 합니다. 윤지희를 도와 그녀의 남편 김석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는 인물이겠죠. 취재 중에 험한 것을 보게 된 정현수. 그리고 가면을 쓴 무당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론칭 예고편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정도만 알 수 있는데요. 다음에 공개된 2차 티저 예고편에선 뭘 알 수 있을까요? 제 아내가 무속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본인의 아내가 무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김석일 전 검찰총장. 하지만 그의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무속에 깊은 관련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를 취재하는 정현수 PD. 현장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우연히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뭐다? 우리가 취재해보니 으셨다. 그녀에 대한 무속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일본의 무당인 음향사와 정치적 음모의 설계자 김충석은 사건을 파고드는 정현수 PD가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신당의 위치까지 찾아낸 정현수.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윤지희의 과거, 윤명자였던 시절.
분신사발을 통해 귀신까지 불러내는 엄청난 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절에 어떤 험한 게 찾아왔는지 지저대는 개 한 마리, 누워있는 스님을 소름 끼치게 바라보는 윤지희, 사람을 써서 무언가 은폐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거기는 내가 권력 잡으면 무서워하지 못할 거야. 나를 잡으셨어. 그 무언가를 알게 된 정현수를 막기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기호 2번 김석일의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골목길 참사를 애도하는 수많은 인파들. 신당에 써있는 이름들은 참사의 희생자들일까요? 나를 잡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은 메인 예고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그냥 외워낼지 않을까? 우리 집사람은 구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야. 일본식 신당에 앉아있는 일본의 무당 음양사. 그 뒤에 앉아있는 건 김석일 검찰총장과 아내 윤지희입니다. 발목에 방울을 달고 신을 부르는 구슬하는 무당. 간절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서 성경을 들고 본인 집사람인 윤지희가 기독교라는 개뻥을 치는 김석일. 그의 뒤를 따르는 보좌진들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헤어스타일을 보면 앞서 나왔던 음양사와 관련이 있는 일본인이 아닐까요? 뭐든지 이루려면 귀신이 왜 올라타는데? 왜 이현지 씨 이력이 윤지 씨 이력이 됐는지. 무언가 이루려면 귀신 위에 올라타야 한다는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를 희생시켜 그 귀신을 이용해야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일까요? 어디 공동묘지 같은데 근처에서 귀신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누군가의 사진을 제물로 의식을 치르는 윤지희. 정현수 PD는 윤지희가 사진 속 그녀 이연지의 이력을 본인의 이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윤지희. 국가부 정사로 들어간다는 말 사실입니까? 저 아파트 자리도 저거 백화점 무너진 자리 아니야. 명자나 걔 엄마 다들 그놈이 추술에 빠져가지고. 김충석이 그놈이 그것을 데리고 왔어.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한 김석일. 와, 바지 치켜 올리며 걷는 디테일 무엇? 백화점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 삼풍 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 비스타인 것 같습니다. 와 씨, 여기 진짜 윤석열 집이잖아. 그럼 아까 귀신 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게 과거 참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터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던 걸까요? 한동안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지 귀신이 자주 목격된다는 괴담이 퍼지기도 했죠. 윤지희의 고향을 찾아간 보도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윤지희의 본명인 명자와 그녀의 모친이 무속에 빠져 있었다는 증언. 제보자는 윤지희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무녀인 것 같은데요. 한국의 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김창석이 데려온 일본의 음양사. 이 무당은 윤지희 모녀에게 팽 당한 것 같죠? 음양사의 귀에 눌려 쓰러져 버리는 한국의 무당.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본다니까. 더 이뻐야 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대통령 마누라가 확실해. 그녀의 과거, 각종 종교 서적을 독파하며 주술에 심취한 명자는 본인의 미래를 꿈꾸며 그림을 그리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선 예뻐져야 한다며 성형수술을 감행, 검찰총장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이면서 이제는 예뻐지기까지 한 그녀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모지리 김석일. 폴리스 라인이 쳐진 살인사건 현장, 그리고 무언가 은폐하려는 그녀. 소름 끼치게 쳐 웃는 음양사에게 무언가 받아 마시는 김석일입니다. 당신 잘할 수 있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야미우리 대신문이요. 지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미친년은. 햄버거 가게에서 수첩을 들고 있는 남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 옷차림을 보면 군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노상원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수첩에 적힌 좌파, 판사 리스트와 사살이라는 살벌한 단어. 집무실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대통령 부부. 모든 걸 지휘하는 윤지희와 그녀의 눈치를 보는 모지리입니다.
군용 트럭이 어딘가에 도착하고 김석일은 비상계엄을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아예 신당을 차리고 일본어로 주문을 외우는 윤지희와 추종자들. 보도팀이 도착한 곳에 세워진 의문의 하얀 기둥과 연등. 바로 이곳이 윤지희가 얼굴에 돼지피를 바르고 무속 행위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석일, 윤지희 합장? 이게 뭐지? 같은 날 함께 죽는다는 의미? 나를 잡으셨어. 국민 여러분께 우길기 앞에서 천일이 되는 날 무언가 이루겠다는 일본의 음향사. 보도팀은 윤지희와 대립되는 존재인 듯한 한국의 무속인에게 점을 칩니다. 지희는 무슨 나를 잡았다는 걸까요? 우길기 앞에서 쳐웃는 설계자 김충석과 한 여인. 어딘가 불쾌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을 향하는 김석일. 얼굴에 피를 바르는 음향사 얼굴 위로 제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라는 자막이 보이는데요. 결국 이 새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윤지희와 음향사의 최종 목적은 대체 뭘까요?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커다란 명태를 들고 흔드는 김석일. 명태? 명태의 진짜 미친 싱크로율을 보여주며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 첫 제목은 앉은 뱀이 주술사였고 이후 권력의 화신 신명으로 바뀌었다가 개봉 2주 전 신명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건희의 본명인 명신을 뒤집으면 신명이 되기도 하죠. 나야 좌판이 우판이 정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배우가 정치성을 대놓고 드러내는 걸 그닥 반기는 편도 아니며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도 아니라서 처음 제작 소식을 들었을 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건 예고편에서 느껴지는 진한 오컬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부디 서울의 봄과 같은 정치 스릴러에 파묘와 같은 오컬트적 감성이 적절하게 조합된 영화이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주민센터를 지켜본 주민 여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 오컬트 장르의 진심이거든요. 제발 신파로 선동하는 일만 없기를.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시간 나는 대로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